먼저 안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3일 한미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해구산 훈련을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버금가도록 운영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실시된 제54제 안보협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공군이 최근 이어진 북괴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3일 공군작전사령부와 미칠 공군사령부는 북괴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안보 위기 상황하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당초 오는 4일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으며 연장 기간 등 세부 내용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북괴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반발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괴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참고로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E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대를 포함 모두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입니다. 한편 북괴가 2일 3일 이틀간 미사일 발사에 최대 1억 7천만 달러 약 2,416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괴에 9월 중국에 수출한 액수가 1,42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치 수출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틀 만에 소진한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괴가 이날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최대 7,500만 달러, 약 1,067억 원을 쏟아부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괴가 이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 발에 200에서 300만 달러가 들어간다며 25발은 총 5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괴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 이전 연간 7천만 달러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1년치 쌀을 수입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도발에 퍼부은 셈입니다. 이러니 정신나간 미친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의 서해 피격 월북몰이 일당들이 엿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며 청와대 내부 문건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지난 9월 30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범위를 사건 발생 후 석 달이 지난 시점까지 늘린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9월 1일부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 서해 피격 사건 전후의 청와대 기록물 목록을 확인하고 일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문서 확인 기간은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 전후 40여일인 2020년 9월 21일에서 10월 31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문서 확인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서해 사건 발생 이후 약 석 달이 지난 시점까지의 청와대 기록물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단계적으로 자료 확인 및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으로는 이태원 참사, 밖으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머뭇거리면 제2세월호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3일 오후 4시 1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부의정경,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며 대북은 강경하게, 내부는 단호하게라고 했습니다. 부의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대북에 대한 강경하게라는 표현은 평소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 본선 또는 경선 과정을 포함해 그간 정치 행보에서 줄곧 내비쳤던 대북관의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내부, 다시 말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강한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질 등의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을 조언한 듯한 뉘앙스도 감지됩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위기에 머뭇거리면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두 대응 태세의 컨트롤타워 제1중앙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듯 잘 헤쳐나가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사고에 민주당은 아주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좌파 선동꾼 중엔 이 인간도 절대 빠지지 않죠. 더불어 골마 터져 쉰내가 물씬 풍겨나오는 민주당 정청래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표현하면서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와 이번 사고에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정청래는 3일 오전 10시 5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는 제2의 세월호 참사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살려달라, 구해달라. 112, 119에 신고했음에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청래는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정청래 개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해당 기사에 달린 네티즌 순공감순 댓글을 살펴보면 그렇게 활용하고 싶은 거겠지. 이번 사고 때문에 슬퍼하다가 더불어적폐당 정신병자들이 사람 죽은 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날뛰진 않겠지. 에이 설마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정상적인 인간이면 그딴 생각하고 있겠어? 했는데 더불어적폐당의 정상적인 인간이 1도 없어서 죄다 시체로 지들 기득권 챙길 궁리 중이었고요. 진짜 추악하고 끔찍하다라며 대체 김대중의 연평해전 때 일본에서 축구 관람, 노무현의 대구 지하철 참사, 문재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대처도 못한 정당이 뭔 낯짝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드디어 이 사악한 것들이 더러운 속내를 드러내네. 희생자를 바라 정치 노름하는 사악한 것들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런 네티즌 반응을 보면 정청래의 개같은 선동질은 실패한 듯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3일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으로 죽생이던 이재명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은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의 모습과 오버랩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는 사전 대비가 적절하지 못했다. 보다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귀속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정치적 조치도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우선 김기현 의원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 유족들, 상처를 입은 분들 모두에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면서도 문제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이때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무슨 호재라도 만난 듯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며 선동질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 태도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으로 죽생이던 민주당 이재명이 요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비정상적 사고가 여전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참 씁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지난 2017년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했을 당시 방명록에 얘들아 미안하고 고맙다고 쓴 바 있습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인천 영흥도 낚시배 침몰 사고 13명 사망,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47명 사망,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 38명 사망, 2021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17명 사상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했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에는 16명이 사망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가 있었으며 심지어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떡볶이 먹방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도 있다며 이랬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과연 이번 사고에 정부 책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특히 지난 2020년 대전 물난리 때는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TV 화면 앞에 모여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엄지척하던 자들이 바로 현 민주당 의원들이다라며 이번 참사의 책임 주공 운운하며 나설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검찰이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조차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엉터리 검수완 박법을 날치기 처리한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책임 운운하는지 그 뻔뻔함이 부끄럽다며 심지어 민주당은 눈에 가시인 한동훈 장관의 마약 수사마저 문제 삼고 있다. 도대체 마약 수사와 이태원 사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마약이 창궐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허접한 잡설은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추모의 시간이다라며 민주당은 제발 자중 또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